네, 오늘 예고해드렸던 분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시장에 대한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FOMC 회의 이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시적인 시각들이 조금 확인이 되기는 했었는데 FOMC 결과 뭐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 시장에서 금리와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네. 안 그래도 뭐 이쪽 얘기는 네. 많이 다루셨겠지만 그 금리가 인상되는 속도가 조금 더 앞당겨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성장률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같이 올리면서 금리도 조금 당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중요했는데 시장 반응은 조용하게 이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동안 걱정했었던 금리의 상승 속도 이것도 굉장히 둔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페드가 보는 게 지금 물가가 상승했던 게 일시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일시적인 게 하반기에 가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큰 무난 없이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달러가 좀 강세였고 원자재들이 일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최근 시장에서 많이 우려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는 기조일까요, 대표님? 네, 네. 그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간 거는 당연히 미국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더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강세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커머더티 가격, 그다음에 네.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은 다 달러 표시이고 달러 강세에 가면서 그런 인플레 압박이 됐었던 그런 커머더티 가격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좀 유리한 환경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원자재 관련주들, 커머디티 관련주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소재주가 이제 철강 포함해서 해운 철강 네. 등등 포함해가지고 2분기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사실은 상당히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전망 지표가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화학 제품 가격이라든지 철강 가격이라든지 스팟으로 항상 볼 수 있고 구리 가격이나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상당히 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기존에 좋았던 산업에서 그동안에 조금 소외됐던 이런 업종으로도 자금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먼저 여쭤봤는데 네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이번 FOMC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좀 상향 조정이 됐고 뭐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견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네. 경기 회복에 기반한 시장의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된다라고 그러면 또 봐야 될까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수 있는데 네. 그 서베이 지표인 뭐 ISM, PMI 지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보다 약간 더 선행적으로 볼 수 있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그게 한국의 수출 데이터는 한 달에 3번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첫 10일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는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3분기까지 가면은 조금 둔화될 수는 있지만은 지금 경기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뭐 대외 이벤트가 좀 끝난 시점에서 실적의 시장은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듯한 분위기가 네, 그렇죠. 연출이 되고 있는데 실적 측면에서 하반기에 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한 혹은 뛰어넘을 수 있는 업종과 섹터를 저희가 미리 네. 분류를 해서 공부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그 이제 내에서 질문지 주실 때 참 좋았던 게 네. 그 2020년 대비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코로나가 있기 전에 19년 네. 대비해서도 한번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좋은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기저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거든요. 당연히 뭐 좋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2개를 준비했는데 19년하고도 비교하고 20년하고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 보시면은 그거는 19년 대비 이제 비교를 해드린 건데 왜냐하면 19년은 2분기, 3분기가 뭐 아주 정상적인 이익이 나왔을 때인데 지금 그거보다
다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전체만 합치더라도 2분기는 19년 대비 33% 정도 이익이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 이제 3분기가 예상치죠. 3분기 예상치도 한 60% 정도, 그러니까 19년 3분기보다 60%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좋아졌던 거 외에도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어떤 섹터가 좋아졌는지를 좀 보시면은 네. 지금 코스피보다 위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또는 그 IT 하드웨어, 반도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매 유통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제 재밌는 거는 건강 관리가 여기에 잡히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요거는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통계적인 이제 좀 오류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요약하면은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인터넷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분기 이익 호조가 예상이 되는 업종 먼저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2020년 대비해서는 네. 어떤가요, 분위기가? 네. 뭐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대비에 보셔도 그 이제 2분기는 기저가 좀 있으니까 3분기를 말씀드리면은 네. 3분기도 한 25% 정도 전년 동기에서 이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섹터가 좋으냐 하면은 역시 자동차, 운송, 철강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커머더티 관련한 산업들은 뭐 주가가 실적이랑 반드시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제조 기반에서는 자동차 IT 이런 쪽이고요. 성장주 쪽에서는 인터넷하고 이런 쪽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대비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조금 더 압축을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뭐 시장에서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놓고 네. 많이 이제 좀 비교 분석을 하던데 저는 한편으로 그러면 가치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성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공통된 이익 성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섹터나 종목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좀 네. 어때요? 이쪽에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네. 지금 딱 정확하게 그렇게 반반씩 하는 건 좀 어려운데 제일 가까운 기업은 LG화학 같은 기업들은 사실은 성장과 이제 가치를 다 갖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2차 전지와 그다음에 화학 이런 업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성장주 말씀하셨는데 좀 치기 적절한 질문이신 것 같은 게 성장주가 조금씩 좀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소외돼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바이오, 제약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소외가 돼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도 한동안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인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BBIG라고 그래가지고 왜 인터넷,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등등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쉰 것들이 다시 약간 부활할 그런 기미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인터넷은 뭐 여전히 굉장히 좋은데요. 좀 소외됐던 업종들을 좀 다시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초반에 말씀하셨던 네. 금리가 좀 안정되는 것도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머더티 가격 빠지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에는 반도체도 들어가나요? 어때요? 네, 반도체가 3분기 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직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타이밍은 아닌 건가요? 반도체 쪽은? 반도체는 네. 사실은 업황이 1분기, 2분기도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도 네. 주가가 이제 못 오른 게 기대치보다는 조금 이제 둔화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하고 외국인이 합쳐서 그 상반기 동안에 거의 50조에 가까운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총 1등, 2등이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같이처럼 미국에서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에서도 좀 자금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네. 다시 보시면은 아까 이제 금리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던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성장주를 보면 성장주 나스닥은 이머징 마켓하고 S&P 500에 비해서는 훨씬 상관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이머징 마켓 쪽으로 한국 포함해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와 같은 회사들에도 매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섹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이 대표님 입장에서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상황과 환경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로스웰 자산운용에서는 그러면 현재 어떤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자산을 좀 꾸려가고 있나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자금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벤치마크인 코스피에 그러니까 가치주 성장주 이런 구분을 하긴 하지만은 다 가져가는 이런 항상 예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오버웨이트하고 언더웨이트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는 이러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좀 약간 기로인 것 같은 거는 성장주 중에서 아까 언더퍼폼했던 이러한 업종들을 지금 서서히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소화됐고 인기 없는 것들도 지금 미리미리 발굴해서 이렇게 담아놓는 게 좋은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도 거의 중순이 됐잖아요. 7월부터 본격적인 또 하반기가 시작이 될 텐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반기 시장을 좀 봤을 때 어떻게 투자 전략을 꾸려가면 좋을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준과 포인트를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가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시장은 이제 저희는 초여름에 계속 랠리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 일단 불확실성이 거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악재가 뭔가 생각해 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FOMC 하면서 금리의 인상도 약간 땡겨줬고 그다음에 물가도 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줬고 이제 국채 금리도 약간 안정이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특히 상반기에 걱정했던 부분들은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럼 남아있는 리스크를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밖에 없어요. 특이하지만은 뭐냐면은 기상이변. 예, 그래서 뭐 미국에서 다시 폭염이 와가지고 발전소가 셧다운되거나 전기가 뭐 이런 식의 환경의 문제 이거 외에는 지금은 딱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도 3분기까지는 경제 데이터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거고 특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좀 시장은 한 3분기까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리스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제는 너무 좋으니까 이 성장률 자체가 약간 꺾일 수도 있는데 그때도 좋은 상황인데 그 모멘텀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 말쯤에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지표를 점검하시면서 조금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분기나 뭐 하반기에 테이퍼링 얘기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네.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것도 시장에서는 변동성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근데 다 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은 네. 이제 무서워할 뭐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 너무 잘 답변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